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나 통제해야 할 파괴적인 행동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것인데 나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사람이었던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 공허함, 그리고 본래의 자기 자신과 되고 싶은 자기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에게 중독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무언가 신성한 것에 닿으려는 처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에게 중독자는 나약하거나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중심, 즉 존재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 생명력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융의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찾지 못하는 한 어떤 중독자도 치유될 수 없다.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이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이나 의존 그 자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의존이 개인의 내면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의 더 깊은 연결을 향한 필사적인 탐색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독자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끊임없는 불안과 불완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 불안은 그들을 외부의 무언가에서 순간적인 위안이라도 찾도록 내몹니다. 술, 마약, 섹스, 도박, 음식, 심지어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물질이나 행동은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즉 삶의 의미, 내면의 통합,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상징하는 대체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위안은 덧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몇 시간, 길어야 며칠 동안 고통을 잠재워주지만 이내 본래의 불만족은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외부의 것으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할수록 고통의 진짜 근원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깊어질 뿐입니다. 융에게 이러한 역학은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실에, 진정성에, 그리고 온전함에 굶주려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중독은 의미를 찾아달라는 무의식의 소리 없는 절규인 셈입니다. 고대 여러 문화권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주와 신들과 그리고 영원한 것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신성한 의식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징과 영성이 단절된 사회에서 바로 그 물질들은 아무런 절제나 목적 없이 소비됩니다. 마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서 부정당했던 초월의 경험을 재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상징적인 구조와 내면의 안내 없이는 그 탐색이 추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더 이상 영혼의 확장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의 파편화로 이어집니다. 융은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화가 필요하고 이미지가 필요하며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사라지거나 공허해질 때 영혼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치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독은 그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서툴지만 정당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 때문에 융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립자인 빌 윌슨은 융에게서 받은 한 통의 편지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그 편지에서 융은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해독제는 영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을 강요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잃어버렸던 중심과 다시 연결해줄 바로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단순히 고쳐야 할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며 영혼의 위기를 알리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표면을 넘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융은 중독자를 전통적인 의학적 의미에서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단순히 특정 물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진실한 것을 찾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죄책감의 여러 겹에 덮여 있을지라도 초월을 향한 희망의 심장박동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오직 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다른 깊이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떠오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감을 묘사합니다.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이죠. 융은 이 무언가가 바로 정신의 총체성, 즉 거부되고 잊히고 억압되었던 모든 부분들의 통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위안, 힘, 소속감, 사랑, 그리고 구원.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고통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분리되었던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으로서의 중독입니다. 융의 세계관에서 증상은 단순히 유기체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무의식의 메시지이자 표현입니다. 중독은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다고 무언가를 통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근원을 밝혀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의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중독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동정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습관 뒤에는 상징이 있으며 그 상징 뒤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만약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안다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지 덫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왜곡되어 있지만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함을 향한 해결되지 않은 필요,
채워지지 않은 의미에 대한 갈증, 그리고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탐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옭아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중독을 통해 안도감을 찾을 때 그들은 거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깊은 동기를 분석하거나 스스로도 파괴적이라고 인지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존재의 한 부분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의 결정을 장악하고 몇 번이고 똑같은 어두운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 거주하는 그 부분을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 충동, 감정, 기억, 그리고 욕망이 포함됩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인정받고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거부되었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배출구를 찾습니다. 그 배출구 중 하나가 바로 중독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독은 내면 투쟁이 증상입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표현되지 않은 고통, 억압된 분노, 부정된 슬픔을 지닌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중독자는 그 갈등에 맞서는 대신 그것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억압된 모든 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순간에 충동적인 결정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당사자가 종종 자신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유혹, 환경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전투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부분은 묻어둔 고통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것을 억누르고 판단하고 숨깁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끊임없는 긴장, 즉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는 불안을 생성합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물질을 끊으려 노력한 후에도 공허함, 짜증, 혹은 우울함을 느낍니다. 습관을 버렸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침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증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형태가 술에서 일로, 섹스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소셜미디어로 바뀔지라도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용기, 정직,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깊은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필터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경멸하거나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면에 무엇이 거주하는지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중독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전령, 즉 관심과 이해,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무언가를 알리는 상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개인에게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이해하여 뿌리째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림자를 자각하며 마주할 때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동이 더 이상 저항 없이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더 정직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중독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대, 유기, 굴욕 또는 정서적 박탈의 상황들이 무의식에 묻힌 채 남아 어떤 수단으로든 완화되기를 바라는 잠재적인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기억들을 품고 있으며 비록 당사자가 표면적으로는 잊었을지라도 그것들은 계속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탐닉은 그 오래된 고통과의 재회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재회를 피하려 할수록 억압된 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중독자는 없는 곳에서 적을 보기 시작하고 관계를 불신하며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인식되는 환경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 속에서 악순환은 더욱 심해집니다. 내면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외부로 투영할수록 치유의 가능성가라와 더욱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항복이자 개방의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모두 거하며 진정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그것의 존재가 더 친밀한 수준에서 자신을 알라는 초대라는 것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사형 선고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암은 외부에서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공식이나 조언, 기술도 내면의 작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어둠을 피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과 주의를 기울이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둠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영역입니다. 융은 황금은 그림자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억압된 측면들은 고통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감정, 부정되었던 창의성, 숨겨진 감수성, 잊혀진 힘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추방되었지만 이제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자는 더 이상 자신을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심오한 변화의 여정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닌 상처는 더 이상 수치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 암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 길은 직선적이지도 않고 좌절이 없지도 않지만 자각과 연민을 가지고 걸을 때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사람은 그 숨겨진 필요가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독해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깊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종종 설명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시각을 재정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화해하고 내면에서 새로운 중심을 찾게 해주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화해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도적인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깊은 필요입니다. 융은 그의 임상 경험에서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신성함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증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중독적인 충동은 그 초월적인 경험을 찾으려는 왜곡된 방식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녹이고 파편화에서 벗어나
통합을 느끼고자 하는 필요입니다. 비극은 바로 그 탐색이 결국에는 더 큰 고립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의 깊은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비난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고통 뒤에 숨겨진 연결과 의미를 향한 처절한 갈망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신.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나 통제해야 할 파괴적인 행동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것인데 나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사람이었던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 공허함, 그리고 본래의 자기 자신과 되고 싶은 자기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에게 중독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무언가 신성한 것에 닿으려는 처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에게 중독자는 나약하거나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중심, 즉 존재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 생명력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융의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찾지 못하는 한 어떤 중독자도 치유될 수 없다.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이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이나 의존 그 자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의존이 개인의 내면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의 더 깊은 연결을 향한 필사적인 탐색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독자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끊임없는 불안과 불완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 불안은 그들을 외부의 무언가에서 순간적인 위안이라도 찾도록 내몹니다. 술, 마약, 섹스, 도박, 음식, 심지어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물질이나 행동은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즉 삶의 의미, 내면의 통합,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상징하는 대체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위안은 덧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몇 시간, 길어야 며칠 동안 고통을 잠재워주지만 이내 본래의 불만족은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외부의 것으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할수록 고통의 진짜 근원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깊어질 뿐입니다. 융에게 이러한 역학은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실에, 진정성에, 그리고 온전함에 굶주려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중독은 의미를 찾아달라는 무의식의 소리 없는 절규인 셈입니다. 고대 여러 문화권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주와 신들과
그리고 영원한 것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신성한 의식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징과 영성이 단절된 사회에서 바로 그 물질들은 아무런 절제나 목적 없이 소비됩니다. 마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서 부정당했던 초월의 경험을 재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상징적인 구조와 내면의 안내 없이는 그 탐색이 추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더 이상 영혼의 확장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의 파편화로 이어집니다. 융은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화가 필요하고 이미지가 필요하며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사라지거나 공허해질 때 영혼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치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독은 그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서툴지만 정당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 때문에 융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립자인 빌 윌슨은 융에게서 받은 한 통의 편지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그 편지에서 융은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해독제는 영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을 강요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잃어버렸던 중심과 다시 연결해줄 바로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단순히 고쳐야 할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며 영혼의 위기를 알리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표면을 넘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융은 중독자를 전통적인 의학적 의미에서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단순히 특정 물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진실한 것을 찾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죄책감의 여러 겹에 덮여 있을지라도 초월을 향한 희망의 심장박동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오직 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다른 깊이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떠오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감을 묘사합니다.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이죠. 융은 이 무언가가 바로 정신의 총체성, 즉 거부되고 잊히고 억압되었던 모든 부분들의 통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위안, 힘, 소속감, 사랑, 그리고 구원.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고통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분리되었던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으로서의 중독입니다. 융의 세계관에서 증상은 단순히 유기체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무의식의 메시지이자 표현입니다. 중독은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다고 무언가를 통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근원을 밝혀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의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중독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동정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습관 뒤에는 상징이 있으며 그 상징 뒤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만약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안다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지 덫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왜곡되어 있지만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함을 향한 해결되지 않은 필요, 채워지지 않은 의미에 대한 갈증, 그리고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탐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옭아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중독을 통해 안도감을 찾을 때 그들은 거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깊은 동기를 분석하거나 스스로도 파괴적이라고 인지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존재의 한 부분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의 결정을 장악하고 몇 번이고 똑같은 어두운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 거주하는 그 부분을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 충동, 감정, 기억, 그리고 욕망이 포함됩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인정받고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거부되었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배출구를 찾습니다. 그 배출구 중 하나가 바로 중독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독은 내면 투쟁이 증상입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표현되지 않은 고통, 억압된 분노, 부정된 슬픔을 지닌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중독자는 그 갈등에 맞서는 대신 그것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억압된 모든 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순간에 충동적인 결정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당사자가 종종 자신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유혹, 환경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전투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부분은 묻어둔 고통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것을 억누르고 판단하고 숨깁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끊임없는 긴장, 즉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는 불안을 생성합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물질을 끊으려 노력한 후에도 공허함, 짜증, 혹은 우울함을 느낍니다. 습관을 버렸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침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증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형태가 술에서 일로, 섹스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소셜미디어로 바뀔지라도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용기,
정직,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깊은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필터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경멸하거나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면에 무엇이 거주하는지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중독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전령, 즉 관심과 이해,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무언가를 알리는 상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개인에게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이해하여 뿌리째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림자를 자각하며 마주할 때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동이 더 이상 저항 없이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더 정직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중독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대, 유기, 굴욕 또는 정서적 박탈의 상황들이 무의식에 묻힌 채 남아 어떤 수단으로든 완화되기를 바라는 잠재적인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기억들을 품고 있으며 비록 당사자가 표면적으로는 잊었을지라도 그것들은 계속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탐닉은 그 오래된 고통과의 재회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재회를 피하려 할수록 억압된 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중독자는 없는 곳에서 적을 보기 시작하고 관계를 불신하며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인식되는 환경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 속에서 악순환은 더욱 심해집니다. 내면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외부로 투영할수록 치유의 가능성가라와 더욱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항복이자 개방의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모두 거하며 진정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그것의 존재가 더 친밀한 수준에서 자신을 알라는 초대라는 것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사형 선고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암은 외부에서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공식이나 조언, 기술도 내면의 작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어둠을 피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과 주의를 기울이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둠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영역입니다. 융은 황금은 그림자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억압된 측면들은 고통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감정, 부정되었던 창의성, 숨겨진 감수성, 잊혀진 힘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추방되었지만 이제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자는 더 이상 자신을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심오한 변화의 여정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닌 상처는 더 이상 수치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 암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 길은 직선적이지도 않고 좌절이 없지도 않지만 자각과 연민을 가지고 걸을 때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사람은 그 숨겨진 필요가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독해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깊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종종 설명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시각을 재정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화해하고 내면에서
새로운 중심을 찾게 해주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화해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도적인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깊은 필요입니다. 융은 그의 임상 경험에서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신성함에 대한 감각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증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중독적인 충동은 그 초월적인 경험을 찾으려는 왜곡된 방식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녹이고 파편화에서 벗어나 통합을 느끼고자 하는 필요입니다. 비극은 바로 그 탐색이 결국에는 더 큰 고립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의 깊은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비난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고통 뒤에 숨겨진 연결과 의미를 향한 처절한 갈망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신.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나 통제해야 할 파괴적인 행동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것인데 나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사람이었던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 공허함, 그리고 본래의 자기 자신과 되고 싶은 자기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에게 중독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무언가 신성한 것에 닿으려는 처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에게 중독자는 나약하거나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중심, 즉 존재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 생명력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융의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찾지 못하는 한 어떤 중독자도 치유될 수 없다.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이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이나 의존 그 자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의존이 개인의 내면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의 더 깊은 연결을 향한 필사적인 탐색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독자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끊임없는 불안과 불완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 불안은 그들을 외부의 무언가에서 순간적인 위안이라도 찾도록 내몹니다. 술, 마약, 섹스, 도박, 음식, 심지어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물질이나 행동은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즉 삶의 의미, 내면의 통합,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상징하는 대체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위안은 덧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몇 시간, 길어야 며칠 동안 고통을 잠재워주지만 이내 본래의 불만족은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외부의 것으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할수록 고통의 진짜 근원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깊어질 뿐입니다. 융에게 이러한 역학은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실에, 진정성에, 그리고 온전함에 굶주려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중독은 의미를 찾아달라는 무의식의 소리 없는 절규인 셈입니다. 고대 여러 문화권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주와 신들과 그리고 영원한 것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신성한 의식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징과 영성이 단절된 사회에서 바로 그 물질들은 아무런 절제나 목적 없이 소비됩니다. 마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서 부정당했던 초월의 경험을 재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상징적인 구조와 내면의 안내 없이는 그 탐색이 추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더 이상 영혼의 확장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의 파편화로 이어집니다. 융은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화가 필요하고 이미지가 필요하며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사라지거나 공허해질 때 영혼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치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독은 그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서툴지만 정당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 때문에 융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립자인 빌 윌슨은 융에게서 받은 한 통의 편지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그 편지에서 융은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해독제는 영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을 강요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잃어버렸던 중심과 다시 연결해줄 바로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단순히 고쳐야 할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며 영혼의 위기를 알리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표면을 넘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융은 중독자를 전통적인 의학적 의미에서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단순히 특정 물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진실한 것을 찾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죄책감의 여러 겹에 덮여 있을지라도 초월을 향한 희망의 심장박동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오직 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다른 깊이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떠오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감을 묘사합니다.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이죠. 융은 이 무언가가 바로 정신의 총체성, 즉 거부되고 잊히고 억압되었던 모든 부분들의 통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위안, 힘, 소속감, 사랑,
그리고 구원.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고통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분리되었던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으로서의 중독입니다. 융의 세계관에서 증상은 단순히 유기체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무의식의 메시지이자 표현입니다. 중독은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다고, 무언가를 통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근원을 밝혀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의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중독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동정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습관 뒤에는 상징이 있으며 그 상징 뒤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만약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안다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지 덫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곡되어 있지만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함을 향한 해결되지 않은 필요, 채워지지 않은 의미에 대한 갈증, 그리고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탐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옭아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중독을 통해 안도감을 찾을 때 그들은 거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깊은 동기를 분석하거나 스스로도 파괴적이라고 인지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존재의 한 부분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의 결정을 장악하고 몇 번이고 똑같은 어두운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 거주하는 그 부분을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 충동, 감정, 기억, 그리고 욕망이 포함됩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인정받고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거부되었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배출구를 찾습니다. 그 배출구 중 하나가 바로 중독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독은 내면 투쟁이 증상입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표현되지 않은 고통, 억압된 분노, 부정된 슬픔을 지닌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중독자는 그 갈등에 맞서는 대신 그것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억압된 모든 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순간에 충동적인 결정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당사자가 종종 자신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유혹, 환경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전투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부분은 묻어둔 고통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것을 억누르고 판단하고 숨깁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끊임없는 긴장,
즉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는 불안을 생성합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물질을 끊으려 노력한 후에도 공허함, 짜증, 혹은 우울함을 느낍니다. 습관을 버렸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침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증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형태가 술에서 일로, 섹스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소셜미디어로 바뀔지라도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용기, 정직,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깊은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필터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경멸하거나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면에 무엇이 거주하는지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중독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전령, 즉 관심과 이해,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무언가를 알리는 상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개인에게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이해하여 뿌리째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림자를 자각하며 마주할 때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동이 더 이상 저항 없이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더 정직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중독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대, 유기, 굴욕 또는 정서적 박탈의 상황들이 무의식에 묻힌 채 남아 어떤 수단으로든 완화되기를 바라는 잠재적인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기억들을 품고 있으며 비록 당사자가 표면적으로는 잊었을지라도 그것들은 계속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탐닉은 그 오래된 고통과의 재회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재회를 피하려 할수록 억압된 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중독자는 없는 곳에서 적을 보기 시작하고 관계를 불신하며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인식되는 환경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 속에서 악순환은 더욱 심해집니다. 내면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외부로 투영할수록 치유의 가능성가라와 더욱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항복이자 개방의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모두 거하며 진정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그것의 존재가 더 친밀한 수준에서 자신을 알라는 초대라는 것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사형 선고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암은 외부에서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공식이나 조언, 기술도 내면의 작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어둠을 피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과 주의를 기울이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둠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영역입니다. 융은 황금은 그림자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억압된 측면들은 고통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감정, 부정되었던 창의성, 숨겨진 감수성, 잊혀진 힘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추방되었지만 이제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자는 더 이상 자신을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심오한 변화의 여정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닌 상처는 더 이상 수치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 암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 길은 직선적이지도 않고 좌절이 없지도 않지만 자각과 연민을 가지고 걸을 때